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이제 선관위 연수원 중간첩단 체포가 한미공조 블랙옵스 작전 관여했다는 내용이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로 또 터졌는데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방송이 좋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가자면 옥중에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중간첩단 보도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해 인정된 셈입니다. 노상원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한 장재현 박사가 노 장군 증언을 듣고 확인해 스카이데일리에 알려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계속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단독을 때리고 있는데요. 본 기자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간 주류 언론에서 중국 간첩단 사건을 가짜 뉴스라고 물타기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정작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쪽은 주류 언론으로 인정되는 증언이 나와 과연 주류 언론이 언론답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상원 육사 41기 예비역 소장은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근거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벌여온 장재현 육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인 장 박사의 접견에서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장 박사가 알려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 봉 기자랑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많은 소통을 가지며 공동 기사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16일 장 박사에 따르면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박사가 묻자 잘 압니다라고 답변한 뒤 본지 보도 사실 여부를 재차 묻자 이같이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퍼즐 조각이 풀리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왜 계엄이 발동하는 중심에 군 관계자를 만났는지, 부정선거를 위해 중국 간첩단이 개입했다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개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되어 옥중에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역시 전 정보사령관답게 썩어도 준치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자리한 선거연수원 애국인 공동숙소에 개헌군이 진입했고 중국인 간첩단을 근거한 사실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류 언론들이 대체로 노 전 사령관의 무속 실황에 초점을 맞추며 흠집내기 보도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공조 작전에 관한 발언은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에 대해 관심박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그의 침묵은 때를 기다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왜 김용원 장관과 만남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말문이 열렸습니다.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박선홍, 윤건영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언론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중국 간첩단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로 언론이 몰랐을까요? 언론은 노 장군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계엄을 앞두고 햄버거 체인점 등에서
내란을 모의 실행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침묵했던 노 전 사령관이 무속인이라는 논란을 키웠지만 그는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이후 보직 해임된 문상호 육사 50기 육군 소장 전 사령관의 전임자입니다. 퇴역 전 상명하복 관계에 있던 정보사 대령급 간부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무엇을 지시한 것인지 침묵의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단 근거 보도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이번 확인 발언은 그가 미중 간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비선에서 한국 측 작전 통계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중국 간첩단 체포가 사실이라는 발언은 후폭풍이 더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KBS는 15일자 9시 뉴스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문 당시 사령관에게 김영원 당시 장관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 뒤 10분 뒤 실제 김 장관에게서 비아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노상훈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 전 사령관의 말을 김 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는 문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 30분 문 당시 사령관에게 전화해 밤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며 계엄의 구체적인 일정을 깨뚫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KBS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직 증인으로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이 한미공조 작전에 의해 연수원 선거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작전은 신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미 정보당국의 블랙 요원들이 추측된 블랙옵스 작전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작전 참여자들은 중국 국적 간첩단의 소재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수년간 정보 수집 및 추적을 벌이며 긴밀하게 공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중국 간첩단 사건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압송성들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되어 일본 오키나와 또 미국 압송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베일은 점점 벗어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증거가 나와도 사법부의 카르텔이 눈에 보일 만큼 편파적이라는 국민적 원성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를 조사해 보자는 것입니다. 비리의 원상으로 인식된 선관위.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부정채용 등 선관위가 그동안 무소불위하게 행해왔던 그러한 행태가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내부가 당당하다면 까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주문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애국시민 여러분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모든 화력을 탄핵 반대하는 데 쏟아내자고 단단하게 뭉치고 있습니다. 국민도 함께 여기에 동승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가 50%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눈은 국민과 애국 시민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친중하는 세력과 종국 주사파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기자들의 눈은 더욱더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대대행 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놨던 이 경제가 너무도 어려워졌고 사회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안에 우리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 돼요. 하루에도 공을 치고 가게가 텅텅 비워져 울상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완전히 도태되며 울상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야당 입법 폭주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 가만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런 진실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등 공정하지 않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더 골기하시고 더 달아가시고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구해 주시기를 2030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자들의 눈 김양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